자, 원은 뭐 기본식은 너희들이 다 알고 있고 시고 원과 직선 간의 위치 관계. 우리는 판별식으로 풀 수도 있고 뭘로 풀 수도 있냐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풀 수 있고. 됐죠? 어? 우리가 도형으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일단 그림적 상황이 일단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연산 중에 조금 불편한 연산들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 점하고 이 점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 얘는 x절편이야. x축과의 교점하면 x축과의 교점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푸냐면 요 점이 좌표가 나왔을 거니까 요 거리를 알 거 아니야. 반지름 알 거 아니야. 피타고라스로 요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 그럼 요 점이 좌표 알 수 있고 요 점이 좌표 알 수 있다 이 말이 된 거야. 요거 편하니까 요걸 많이 씁니다. 쓰기는. 근데 어떤 것도 쓰고 있냐면 x절편이니까 y에다가 0을 넣어가지고 풀면 요 점하고 요 점도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거는 이제 대수적으로 연산으로 방정식 풀로 풀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잘은 쓰진 않아. 왜 도형이 많이 풀다 보니까 그래. 근데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꼭 외워야 되는 거, 자, 나는 외웠다. 그러면 이동되면 어떻게 할 거냐도 생각을 해야 돼. 지금 요 놈은 무조건 어디에서만 쓰는 거냐면 원형에서만 쓰는 거예요. 모든 공식은 일단 원형에서만 있습니다.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놈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과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점이 있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이건 무조건 외워야 되고. 됐어요? 자, 나는 못 외웠다라고 하면 어떻게 풀 거야? 무조건 식을 세워가지고 m이라고 했으니까 mx고 플러스 n이고 현재 n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해. 됐어? 그 다음에 요놈하고 뭐하고 요놈을 이용해서 d는 r로 풀면 n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n값을 그냥 구할 수 있어. d는 r로 풀면 단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이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공식을 알아두면 빨리 이용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지. 이해되니? 얘는 언제 그렇게 쓸 거라고? 언제 쓸 거라고? 원형에서만 쓸 거야. 됐어? 그럼 원형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얘도 원형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되겠지 이제. 나는 이 공식을 또 잘 모른다 하면 요 공식만 써야 돼. 쓸데없이 이상한 거 써가지고 틀리는 경우도 있어. 틀린 것보다 낫지. 공식을 정확히 써먹으려면 공식의 이해가 정확히 돼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른 공식을 외워서 풀 바에야 이렇게 푸는 게 맞다고 해. 알겠어? 소수령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써주라고 의도를 하고는 있어. 소수령에서는 무조건 D는 R로 풀어야 돼. 식 세워가지고 해. 알겠니?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는 소수령이 나오면 안 돼. 기본적인 생각은 나오면 안 되는데 나오게 되면 이렇게 풀어달라 이 말이야. 그러면 원형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할 건지. 뭐야, 여기까지 끝났어. 여기까지 이름 여기까지밖에 없어? 자, 몇 가지만 언급을 하고 올게. 첫 번째, A, B랑 C, D를 지름으로 하는 원. A, B랑 C, D를 지름으로 하는 원. 뭔 말이냐면 원이 있으면 지름 있고 지금 요놈이 A, B이고 요놈이 C, D야. 그럼 원식이 어떻게 되냐? 원식은 여기 있는 점을 자치를 x, y로 놓고 우리는 어떻게 풀 거야? 얘랑 수직이 되는 기울기를 이용해서 풀 거야. 기울기를 이용해서 풀면
x 마이너스 a분의 y 마이너스 b랑 x 마이너스 c y 마이너스 d랑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얘가 오른쪽으로 분모가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왼쪽으로 다시 넘어오면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c 더하기 y 마이너스 b y 마이너스 d는 0. 요게 지금 원방식입니다. 기억하세요. 알았어요? 물론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라면 이렇게 안 풀겠지. 중심 구하라고 하면 요놈의 중점 구하고 요놈의 반지름 구하면 돼. 됐어요? 원의 방정식을 식을 세우라는 것은 의도가 지금 어떤 의도인지에 따라서 중심 반지름에서 구할 수도 있는데 중심 반지름 구하면 이 연산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푼 거라고 해. 알았어? 두 번째. 접선까지는 얘기는 했으니까 극선의 방정식을 구해볼게요. 자, 극선이라 하면 볼록선을 갖고 있는 곡선이 있을 거 아니야. 자, 볼록선을 갖고 있는 곡선의 위치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접선을 그는 개수는 이때는 0개고요. 이 위치에서는 0개고 이 위치에서는 2개고 이 위치에서는 1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어요. 모든 곡선이 그렇습니다. 모든 곡선이 이 볼록성을 갖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 안쪽에서는 접선이 0개고 바깥쪽이라는 느낌은 알겠지. 이렇게 봤을 때 바깥쪽 봤을 때 이렇게 말아지는 바깥쪽, 아래쪽이 바깥쪽이에요. 이거는 위아래가 바뀔 수 있으니까 곡선 위에서는 1개야. 여기서 아래점에서 접선을 2개를 이렇게 그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접선을 2개를 그을 수가 있어. 무조건 2개를 그을 수 있어. 2개를 긋다 보면 접점이 2개가 나올 건데 그 접점을 잇는 요 선을 극선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니? 여기에 있는 극선의 내용들이 다 공통적이야. 모든 극선들이 다 공통적이야. 알겠니? 그 중에 지금 원에 대한 극선을 배우고 있다 이 말이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나요? 됐어요? 그러면 극선의 방정식은 지금 뭔 말이냐면 지금 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는 점에서 이렇게 2개의 선을 이렇게 그었다, 접선을 그었다 이 말이지. 2개의 선을 그었을 때 요놈의 방정식은 뭐냐? 요놈이 지금 극선이거든. 극선. 자, 문제는 이런 구조의 그림에 있어서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길이하고 막 넓이하고 이런 걸 구하라는 문제가 있고 식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어. 자, 길이나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는 이 극선의 의미가 없어요. 길이나 넓이를 구하라 할 때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그냥 중심에서 선 긋고 수직, 중심에서 선 긋고 수직, 중심에서 요점과 연결, 이게 보조선들을 연결해 가지고 뭐라고 할 거야? 닮음으로 다 해결할 거야. 닮음으로 해결할 거야. 연습하세요. 이것도 닮음 절반 반땅이 합동이니까 이거랑 닮음이야. 그럼 대형변의 B가 누구냐면 이거랑 이거야. 이거랑 이거니까 이 세 개의 길이만 나오면 요 세 개의 삼각형의 닮은 비를 다 알아낼 수 있고 그 와중에 길이도 구할 수 있고 넓이도 구할 수 있는 거야. 구조적인 특징을 이해해야지 너희들이 그걸 쉽게 이용할 거라고 해. 대형변이 뭐라고? 이거 대 이거라고. 이거는 우리가 다 구할 수 있게 나와. 왜 그러냐면 반지름 주어질 거고 요점 주어질 거니까 이 거리 구할 수 있어. 피타고라스로 우리는 이 길이 구할 거라고 해.
그러면 요 길이 세 개 나왔다는 것은 요 삼각형 세 개의 구조를 다 이해할 수 있다 이거고, 그 와중에 길이 넓이를 다 구할 수 있고, 이쪽 길이 물어보면 2배하고 이쪽 넓이 물어보면 이쪽 넓이의 2배 할 것을 구할 거라고. 닮음을 이용해서 길이 넓이를 구할 거라고 해. 알겠니? 그럼 패스할 거야. 해? 연습해. 닮음 이용해서 푸는 연습을 하라고 해. 닮음을 이용해서 푸는 연습을 좀 하라고 해. 지금 말하는 것은 요 선을 원하고 있어. 요 길이를 원한 게 아니야. 해? 요 선을 원하고 있어. 해? 알겠니? 요 직선의 방정식을 원하고 있다고 해. 여튼간에 지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금 당연히 중심하고 연결시켜서 수직 중심하고 요선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요놈이 뭐 수직 조건은 뭐 아직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원하는 선은 이 선이잖아. 의도는 확실합니다. 의도는 확실해. 뭐냐면 요 선을 어떻게 구할 거냐 봤더니, 여기가 지금 직각 삼각형이 보이고 여기가 직각 삼각형이 보이지. 자, 직각 삼각형은 무조건 원하고 세트야. 직각 삼각형은 도형적으로 원하고 세트야. 근데 직각 삼각형이 두 개가 보였다? 무조건 원입니다. 한 변을 기준으로 직각 삼각형 두 개가 보인 것은 무조건 원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원을 이렇게 그려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이렇게 원을 그리다 보니까 극선이 이제는 뭐가 되냐면 두 원의 공통현의 방정식이 된 거야. 극선이 이 원과 이 원의 공통현의 방정식이 된 거야. 알겠니? 그러면 식을 구해보면 요 점을 지금 x1, y1 원은 지금 원형만 한다겠어. 요렇게 될 것이고, 요 점이 0,0이고 쪼놈이 x1, y1이니까 우리는 파란 원을 그릴 거야. 파란 원은 어떻게 그려? 좀 전에 했지. 지름이 한 끝 x0, x 빼기 x1 y0, y 빼기 y1은 0 이래 되겠지. 두 개를 빼게 됩니다. 두 개를 빼게 되면 x제곱 사라지고 x1x 플러스 y1 y는 r제곱이라는 식이 나왔다 이거지. 마치 뭐처럼 보여? 접선의 방정식처럼 보이는데 전혀 구조가 다릅니다. 전혀 구조가 달라. 알겠어? 구조가 전혀 달라. 위치가 외부 점이야. x1, y1은 원의 접선의 방정식은 원 위의 점일 때 x1, y1이 나왔을 때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 그렇게 구했는데, 이놈은 외부 점이 나왔을 때 우리는 극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이 극선의 방정식 구하는 게 요 방법이 제일 쉽습니다. 이거 외에도 있어. 이거 외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는 지금 요 선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요 선은 지금 얘가 수직이야. 수직이다 보니까 요놈의 기울기 알고 요놈의 기울기 알겠지. 요놈의 기울기를 아니까 요놈의 기울기는 알겠지. 그리고 요놈의 기울기를 알고 우리는 요 거리를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요놈의 기울기를 알고 원점에서 기울기가 얼마인 기울기 구할 수 이 거리 구할 수 있으니까 얼마인 직선을 구할 거야. 그러면 이 극선을 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극선을 구하다 보면 답이 두 개가 나와. 거리가 같은 점이 두 개가 나와. 그 두 개 중에 이쪽 방향선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이건 시간이 좀 걸려. 그래서 요게 제일 쉬운 방법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알겠지? 다음은 평행 이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동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어떤 선이 있었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이라는 놈에다가 우리가 기울기가 m인 직선은 플러스 mx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죠. 꽤 간단하면서 쉬운 식이야. 이게 감사한 식이라고. 원이 있고 기울기가 있는 접선의 방정식은 쉽게 구할 수가 있다고. 어떻게 구한다고? 그냥 D는 R로 해서 다 증명할 수 있어. 알았어? 모르겠으면 D는 R을 쓸 거야.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도형 쪽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무조건 많이 걸려. 시간 부족해. 다 부족할 거야. 그래서 도형이 시간이 안 부족한 애들은 도형 해석이 빠르고 식을 많이 외운 친구들만 시간이 안 부족해. 공식을 많이 외운 친구들만 시간이 안 부족하다. 알았어? 지금은 이 공식을 적극적으로 한번 이용을 해보고, 알겠어? 틀렸다 싶으면 왜 틀린지를 분석을 좀 해야 돼. 그러면 다시 이렇게 풀지 말고 이렇게 풀어야 돼. 이제 그리고 왜 틀렸는가를 비교를 해봐야 돼. 알겠지? 근데 지금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이게 아니라 원형이 아니라 여기에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지금 여기가 지금 A, P야. 반지름 사이즈는 똑같을 거고. 그럼 어떻게 풀 거냐 하는 건데, 잘 봐요. 우리가 원하는 선은 지금 요 선이야. 요 선하고 요 선이 되겠지. 하나만 그린 거야. 하나만 그린 거야. 요 선인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요 선이라고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요 선인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요 선이야. 됐니? 됐어? 그러면 현재 지금 요 선을 구했잖아 지금. 그럼 요 선을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평행 이동만 시키면 되잖아. 얼마만큼? A, B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면 되겠지. 어려운 생각 아니잖아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했어? 그러면 y 대신에 y-b를 넣고 x 대신에 x-a를 넣으면 되잖아. 평행이동. 이 정도는 알지? x 대신 x-a, y 대신 y-b. 그럼 얘를 정리를 하면 y-b가 넘어갈 거고 x-a 뿔마 아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은 원래 있었던 거고 플러스 b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냥 아무 위치에나 이게 풀 수가 있다고. a가 0,0이면 저 위에 원형식이 나올 거고 평행이동 시키면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안 풀어도 된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기울기가 3이 나왔어. 그러면 기울기 3x 플러스 요놈을 n이라 놓고 우리는 요놈을 가지고 뭘 풀 거야? t는 r로 풀 거야. 요 직선하고 지금 중심 a, b랑 a, b랑 요 직선하고 식을 써가지고 t는 r로 풀 거라고. 그러면 n값을 구할 수 있어. 이해되니? n값이 답은 2개 나오겠지만 그렇게 풀어야 될 것을 이렇게 쓰면 바로 끝나잖아. 한 3줄 5줄 써야 될 거를 이렇게 쓰면 바로 끝나니까 요 공식을 외우는 거다 이 말이 되는 거야. 네 번째, 똑같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의 제곱에 대해서 x1, y1이 접점이야.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이 x1, x 플러스 y1, y가 되겠지. 그래 되겠지. 요건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러면 어떻게 풀 거냐? 잘 봐. 이제는 뭐가 나왔냐면 요 식은 뭐냐? 요거는 이제 그 전 거고요. 전 거고 우리는 식이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 x-a의 제곱 플러스 y-p의 제곱은 r의 제곱이라는 원이 있고 그 원 위에 접점 x1, y1이 주어진 거라고. 현재 접점은 어디냐면 요 점이 지금 x1, y1이라는 소리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이쪽에서 구할 수 있는 건 없어. 이쪽에서밖에 못 구해. 그러면 이 점은 뭐야? 이 점은 x1이 a만큼 거꾸로 왔잖아. 그러면 이 점은 x1 a가 되고 y1 b가 된다고요. 그럼 요거에서 접선을 구할 수 있겠지? 요건 구할 수 있잖아. 요 접선이 뭐냐면 x1 a가 접점이고 x 플러스 y1 b y가 r 제곱이 되면 우리가 파란 선을 구한 거야. 요놈이 지금 요놈이야. 실제 우리가 원하는 건 다시 빨간 선으로 가야겠지. 다시 요 선을 a, b만큼 움직여야 된다 이 말이지. 결론적으로 x1 a, x a 플러스 y1 b, y b는 r 제곱이 된다 이거지. 자, 요 식을 정확하게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이 공식이 안 까먹고 요 공식의 의도를 알 수 있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다. 안 쓰는 게 더 나아. 안 쓰는 게 낫다고. 그냥 D는 R로 풀으라고 그냥. 왜? 어떻게 풀 거야? 그냥 얘를 그냥 요놈에서 지금 Y는 mx1 mx-x1 플러스 y1 이 점을 지나는 직선 나왔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요놈을 이용해서 그냥 D는 R로 풀면 우리는 식 구할 수 있어. 근데 이걸 알려준 이유는 뭐라고? 시간이라고. 시간 30초 1분을 아끼는 거라고.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 그리고 나서 좀 어려운 문제는 당연히 기본적인 공식 문제가 아닌 문제들은 그림 그려보고 해석해보고 방정식 풀어봐야 된다 이 말이고, 이런 공식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다음은 거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보통 거리라 하면, 길이라 하면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최단, 최장, 가장 짧은 길이, 가장 긴 길이 이런 얘기를 하겠죠. 원은 왜 보통은 최단만 나오는데 원은 왜 최장이 나오냐면 원은 가다가 다시 돌아오잖아. 가장 짧은 데도 있고 가장 긴 데도 있을 거 아니야. 알겠니? 그러면 그에 대한 하나는 배경은 현재 원이니까 하나는 원이고 하나는 점일 때도 있고 선일 때도 있고 원일 때도 있고 다른 도형일 때도 있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 점, 직선, 원 이 정도에 무조건 뭐라? 보조선을 그으라고 했어. 첫 번째 보조선은 무조건 원에 대한 보조선은 중심과 연결이야. 무조건 중심과 연결. 어떤 방법으로 연결할 거냐? 좀 더 길게 연결한 것은 이 직선 위에서 뭔가 이루어지니까 이건 보조선이라고 하면 돼. 물론 나는 알면은 중심하고 점만 연결이 되지만 실은 연장을 시켜준 게 맞아요.
물론 이쪽까지는 필요 없고 여기까지만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여기까지만 그려도 관계는 없어. 근데 보조선이라는 개념으로 그냥 좀 길게 그린 거야. 여기까지 그리게 되면 만나는 점이 두 개가 발생하는데 이 두 개의 의미는 분명 있을 거다 이 말이야. 알았니? 있을 거다 이 말이야. 알지?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어떻게 돼? 중심에서 당연히 요놈의 직선하고 연결할 때는 요놈이 어떻게 연결해? 수직으로 연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연장선이 필요하겠죠. 연장선을 그리다 보면 만나는 점이 지금 다시 또 두 개가 있어요. 여기에 가장 짧고 가장 길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당연히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선이 가장 중요한 선이 되겠고요. 요 선 위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현재 문제에서는 두 점 만나는 점 요 길이 그 다음에 요 길이 그 다음에 요 길이 그 다음에 요 길이 이렇게 길이가 4개 종류가 나와요. 그 중에 오요라는 발을 쓰면 되겠다 이거지. 됐습니까? 자, 두 개의 원이 나왔을 때의 선의 첫 번째 보조선이 이 선이고 두 번째 보조선은 요 선이 되겠어요. 두 개 보조선은 이거야. 잘 봐. 두 원의 위치 관계 나왔을 때 지금 해야 되는 작업이 첫 번째 작업이 이러한 작업입니다. 근데 이 세 개의 선이 한 점에서 만나요. 세 개의 선이 한 점에서 만나요. 그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세 개의 점이 한 점에서 만남으로써 발생되는 게 뭐냐면 그림은 지금 완성이 안 돼 있어요. 좀 더 작게 그려야 돼. 만남으로써 중심에서 연결 수직, 중심에서 연결 수직 해서 이게 뭐가 나온다? 닮음이 등장합니다. 삼각형. 그래서 이 닮음의 특징을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풀게 된다. 닮음 비론 나왔어요. 반지름 나왔고 반지름 나왔을 거니까 꽤 중요한 사실입니다. 알겠어요? 선을 하나 더 그어볼게요. 똑같습니다. 이쪽 접선, 이쪽 접선. 이 두 개의 접선도 지금 두 개의 접선과 이 선도 또 한 점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만남으로써 또 마찬가지로 수직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요 점의 위치 질문하는 것도 있고 길이 질문하는 것도 있고 마찬가지로 닮음으로 요 점의 위치, 아까 요 점의 위치는 닮음으로 푸는 거고 여기 나온 길이들도 이 선을 이용해서 피타고라스로 이 길이 구하고 이쪽 길이는 요런 피타고라스로 요걸 구할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 와중에 선생님이 하나 더 보조선이 필요하다 보면 중심을 지나는 평행선 피타고라스 거리 요선 중심을 지나는 평행선 피타고라스 중심에서 거리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야. 알겠니? 자, 길이를 질문하는 문제는 닮음으로 풀 수가 있어. 식을 요구하는 문제, 기울기를 구하시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식으로 풀어야 되잖아. 이해되니? 그럼 닮음 요소가 아니야. 닮음으로 풀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기울기는 닮음으로 가능성도 있어.
기울기는. 왜냐면 그림의 위치에 따라 달라. 그림 위치가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도형이면 축구를 구할 수 있고, 만약 이게 x축이면 요놈의 기울기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할 거야? 요놈의 기울기는 요놈이 축소를 시키면 그림이 요놈의 탄젠트 값이 되는 얘기거든. 그럼 요것분의 요것이 기울기와 관련이 돼 있어. 기울기가 관련이 돼 있어. 실제 기울기는 음수값이고요. 요것분의 요거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뭔 얘기 하는지 알겠니? 오늘 하나만 더 그어볼게요. 원이 내부의 점이 하나 있어요. 내부의 점이 하나 있어. 내부의 점이 하나 있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중심과 연결, 무조건 보조선. 그럼 만나는 점이 발생하겠잖아. 이 점하고 이 점. 그럼 요 점하고 요 점이 지금 요것이 가장 먼 길이고 요것이 가장 가까운 길이야. 이해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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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요 점을 지나는 선 중에 요 보조선과 당연히 수직인 선이 분명히 있겠지. 수직인 선이 있겠죠. 자, 이 수직인 선이 요 점을 지나면서 가장 긴 현이야, 이게. 이게 가장 긴 현이라고, 지름이. 그게 수직인 요 길이가 가장 짧은 현이야. 이게 가장 짧은 현, 요놈이 가장 긴 현이라고. 요 점을 지나면서 이해했어? 원에서 다음 6번인가요? 번호는 활선 정리가 있어요. 또는 원과 비례라고 알고요. 뭐냐면 할선이야. 할선. 할선이라는 말은 원을 잘랐다 이 말이야. 원을 자르는 선 이 말이야. 어떤 원에서 하나의 점이 이렇게 있고요. 요 점을 지나는 두 개의 할선이 있습니다. 두 개의 할선이 있어요. 그렇다 보면 원과 만나는 점이 두 개씩 4개가 발생해.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이 길이가 4개가 발생하는데, 얘를 점으로 순서대로 A, B, C, D라고 하고 얘를 P라고 하면 이쪽 길을 A, B, C, D라고 놓겠습니다. A, B, C, D라 놓으면 얘는 A, C랑 P, D의 길이가 곱이 같아요. A, B, C, D의 길이가 같아. 알겠니? 이게 무조건 같다 이 말이지. 이 말은 내가 어떤 선을 긋더라도 지금 어차피 이런 선들을 어떤 선을 긋더라도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같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러겠지. 여기 없는 선이 있지. 우리가 중요한 선이 없네. 중심 지나는 선이 없네 지금. 중심 지나는 선은 당연히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D를 써버렸네. 에이씨. 적었어? 바꿀게. 이걸 그냥 없애버릴게 그냥. PA 곱하기 PC가 PB 곱하기 PD로 바꿀게요. 이 점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있겠지. 그리고 이 길이는 뭐가 돼? 반지름 R이 되겠네.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되겠지. 이 길이는 뭐야 그럼? R-T. 이 길이는 뭐야? R 플러스 D. 그래서 요 길이는 R-D R 플러스 D가 돼서 R제곱 마이너스 T제곱이 됩니다. 원의 내부에 점이 발생하면 두 개의 할선이 있을 것인데 원에서 원까지의 거리의 곱은 일정하다가 되는 거죠. 원까지의 거리 두 원까지 AP, BP가 PA, PC가 R제곱 마이너스 T제곱으로 우리는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라고 해. 이해했어? 점을 하나 더 찍어 볼게요. 자, 외부에 점을 찍었어요. 이제 외부로 가서 점이 마찬가지로 P를 지나는 두 개의 할선이 있습니다. 두 개의 할선을 여기가 A, B, C, D로 놓으면 마찬가지로 PA 곱하기 A, B, C, D PA AC, BD 순서 잘못 내네요. 요 직선과 만나는 게 AC야. 이게 요놈이 AC야. 요놈이 BD야. 위치 할래? BD AC, BD AC, BD 뭔가 만나는 점. 그러면 요 길이도 뭐가 돼? PA 곱하기 PC가 PB 곱하기 PD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중심을 있는 선을 긋게 되면 우리는 중심이 있겠고 요 길이가 이제 뭐가 되냐면 이 길이가 D가 되겠네요. 요 길이가 R이 되고 그러면 요거 곱하기 요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가 된다는 소리고 요 길이는 뭐가 돼? 요 길이는 D-R이 되겠고 요 길이는 D 플러스 R이 되겠네. D-R하고 D 플러스 R이 되겠네. 얘는 그럼 뭐가 돼? D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 되겠지. R제곱 마이너스 D제곱 D제곱 마이너스 R제곱. 이유는 얘는 T가 R보다 작고 얘는 T가 R보다 크게 되기 때문에 그지? 두 개를 그럼 하나처럼 보려면 뭐 하면 돼? 절대값을 씌우면 두 개가 똑같은 말이 되네. 이게 하나의 점에서 원까지의 점이 두 개의 길이가 나올 텐데 두 길이의 곱은 R제곱 마이너스 T제곱이 절대값으로 고정값이 된다 이 말이야. 상수 형태가 되니까 이 형태는 꽤 많이 나오는 형태가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같은 방법으로 지금 두 개의 선을 이제 그었는데 그 하나의 선이 뭐가 될 수 있어? 접선이 될 수도 있어요. 접선이 될 수도 있어.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A, C로 넣고 순서 얘를 T로 넣으면 요놈은 지금 PA 곱하기 PC가 PT의 제곱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놈들은 다 뭘로 증명이 된 거냐면
닮음으로 증명이 돼요. 이 세 번째 그림은 닮음이 많이 나오니까 닮음을 가볼게요. P 이렇게 연결하면 요각하고 요각이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닮음이야. 그래서 뭘 찾을 줄 알아야면 대응변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이 문제는 대응변을 찾을 줄 알아야 돼. 삼각형 P 어디로 갈까? PAT로 가면 삼각형 PCT로 가는 거야. 요 놈이 닮음이고 그 순서가 대응변이야. 큰 놈의 지금 PA, 작은 놈의 PT, 큰 놈의 AT, 작은 놈의 CT, PT, AT, CT. 이 순서에 잘 지켜야 돼. 대응변을 알고 있어야 돼. 요놈과 요놈, 요놈과 요놈. 그 다음에 큰 놈의 요놈과 요놈이 대응변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쪽 길이를 안 물어보고 이쪽 길이를 묻는 문제가 있어. 그러면 닮음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뭔 얘기 하는지 알겠니? 이해했어? 좋았어. 인쇄가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너희들 복습하시고 끊고. 숙제 어디까지 했지? 160번까지 숙제했죠? 자, 오늘 숙제는 이동까지입니다. 이동 끝까지예요. 네, 7월 19일. 자, 이동이 끝나면 우리가 도형 한번 시험을 볼겠습니다. 도형만 해가지고 한번 볼 것이고, 지금 중간고사 학원에서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가 지금 잡혀 있어요. 중간고사는 지금 7월 8월 3일인가 5일인가 될 것 같고요. 8월 3일인가 5일이 되고요. 기말고사는 기억이 안 나네. 12일 아니면 22일인데. 여튼간에 지금 8월 초에 중간고사를 볼 거야. 중간고사 범위는 아마도 집합 명제까지일 것 같으니까 지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집합 부분 공부를 할 거니까 일단 질문 받고 이쪽 원하고 이동이 여기 좀 더 어려워. 직선보다 더 어렵단 말이야. 알겠어요? 부지런해놔야 되고 2학기 중간고사의 핵심은 이쪽 도형이야. 이 학교 범위에다가 이제 좀 차이가 나긴 할 건데